안녕하세요. 포근한 편지함의 정혜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평생 반복되었던 감정.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마음 한쪽이 움츠러드는 경험.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말 꺼내기 어려운 바로 그것. 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유정자 씨, 66살. 정자 씨는 매달 2번씩 있는 친목 모임을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오래 본 친구들이라 서로 편안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즐겁기보다 준비되는 마음이 드는 날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다 좋아요. 친구들도 좋고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모임만 다녀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아요. 왜 그런지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돈 때문이었어요. 정자 씨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은퇴 후 적당히 아껴 살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손주들 용돈도 챙길 만큼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 묘하게 마음이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그런 말을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자연스럽게 자식 얘기하다 보면 결국 돈 얘기가 되고, 여행 얘기하다 보면 또 돈 얘기가 되고, 식당도 조금씩 비싸지는 대로 잡히고, 그러다 보면 저만 조용해져요.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 모임, 교회 친구 모임, 아파트 부녀회 모임까지. 이야기는 시작은 소소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해외 갔다더라. 며느리가 3군데에서 명품 받아왔대. 나 이번엔 프리미엄으로 여행 가려고. 인생은 한 번이잖아. 요즘 이런 데서 회식 많이 한다더라. 다들 오케이지? 그 순간 모임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아, 나만 이 정도 여유가 없는 건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말하면 없어 보일까봐 겁나.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정자 씨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랑 있을 때만 제가 조금 작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비교의 상처입니다. 사람은 타고나길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그 비교는 때로 우리를 더 나아지게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를 더 작게 만듭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비교는 우리 마음의 자주포처럼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가난해지지 않아도, 적게 가진 것도 아닌데 단지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주눅이 듭니다. 모임에서 밥값 내는 순간이 너무 싫어요. 카드를 내밀면서도 제 마음은 꼭 수축하는 느낌이에요. 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정도 돈도 아까워? 모임인데 그 정도는 써야지. 친구들하고 노는데 뭐 그리 따져? 하지만 정자 씨 같은 분들은
돈 자체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돈을 내는 순간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적어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나는 이 그룹에서 조금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나는 것. 이게 바로 준욱입니다. 그리고 이 준욱은 가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생깁니다. 정자 씨는 어느 날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여유롭고 다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정자 씨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 꿈, 가능성, 활력으로 평가받지만 50대 이후에는 어디 사냐? 자식은 뭐하냐? 노후 준비는 충분하냐? 이런 질문들로 평가받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더 따뜻해져야 하는데 사회는 나이 든 사람에게 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작게 보면 사람이 작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나를 귀하게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당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 돈의 크기가 결국 내 존재감의 크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과 품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돈은 가진 만큼 줄어들지만 품위는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돈은 계좌에 쌓이지만 품위는 마음에 쌓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품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자 씨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저는 너무 바보 같아요. 왜 돈 몇만 원에 마음이 이리도 흔들리는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몇만 원 때문이 아니에요. 그 속엔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정자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주눅드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모임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애써 웃지 않기로, 웅크리지 않기로, 그냥 조용히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왔다고 스스로 말하기로. 그리고 그녀는 변화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메뉴를 고를 때 친구들이 비싼 식당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좋아. 너무 맛있잖아. 우리 여기서 먹자. 그 말은 단순한 메뉴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킨 첫 순간이었습니다. 품위는 돈을 덜 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선택을 당당하게 말하는 데서 나옵니다.
정자 씨의 그 작은 한마디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기품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선택을 포기하면 품위가 사라집니다. 이 말에 정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는 제 선택을 너무 많이 포기했어요. 친구들 맞추고 분위기 맞추고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사실 이걸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만 넣어두고 그냥 분위기에 맞춰 행동했던 경험 있으시죠? 어쩌면 우리는 모임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많은 순간 내 감정보다 남의 눈을 우선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의 주눅들미, 단순한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 전체의 태도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자 씨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선생님을 불편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스스로를 그 자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지친 걸까요? 그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제 마음을 너무 오래 무시했어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모임에서 주눅이 드는 이유는 누가 나를 낮춰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춰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니까 라는 생각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시대, 비슷한 아픔과 비슷한 노력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벌었을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적게 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사람의 품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걸쳐도 모임에서 위축되지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고도 당당합니다. 그 차이는 가진 돈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정자 씨는 그걸 깨닫고 난 뒤 모임에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메뉴가 비싸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건 조금 부담돼. 우리 다른 것도 괜찮지? 그러면 친구들은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갑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자가 요즘 솔직해져서 더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힌 것입니다. 정자 씨는 어느 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정혜 씨, 저는 사실 내가 친구들보다 못 살아서 고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품위를 잃는 순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버릴 때예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귀한 분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비교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도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감정의 독입니다. 그 독은 천천히 퍼져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내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모임에서 부담되면 작게라도 말하세요.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셋째, 내가 선택한 삶을 인정하세요. 내 인생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일 뿐입니다. 넷째, 품위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말에서, 태도에서, 배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당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 나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세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여기 편해. 이건 조금 부담돼. 이렇게 내 감정을 정확하게 말하는 순간 품위와 당당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자 씨는 이제 모임에서 웃는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맞춰 웃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인정하고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남들에게 맞추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한테 맞춰보려고요. 그 눈빛은 작고 조용했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남에게 맞추던 온갖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임에서 조금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당당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품위는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듬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와 비교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포근한 편지함의 정혜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